이 파자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손님이 왔을 때 글씨를 써보시오 이럽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일자를 딱 썼다 이럽니다. 그거 갖고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겁니다. 한일자 하나 갖고. 에? 어떤 사람이 한일자 써놓으니까 당신은 그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한일자 써놓으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의 변형입니다. 상의 변형. 상으로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파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오스 이론 아시죠? 카오스 이론. 카오스 이론. 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네? 어느 것이 혼돈한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나비가 팔락거리면 얼마 안 있다가 뉴욕에 허리케인이 닥친다 이겁니다. 그거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북경에 나비가 펄럭거리는데 왜 얼마 안 있다가 왜 뉴욕에 허리케인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일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꼭 상이 나타납니다. 상. 조짐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조짐. 근데 우리가 이 조짐을 잘 모르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거지. 어떠한 현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꼭 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배에서 갑자기 쥐가 뭐냐면 항구에 뒀는데 쥐가 전부 다 밖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육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왜 쥐가 배를 떠나서 육지로 가느냐. 이건 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 배는 다시 항해를 떠나서 난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현상, 우리가 뭐 중국에서 지진이 나면 뭐 뱀이 산에서 빠져나오고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런 거 현상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에? 이런 것이 우리가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이라. 이 상을 보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리가 물상법이라는 책도 한두 권 있지만서도 극히 개념이 약하고 상당히 단순하게 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진정으로 고수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에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볼 때 상에는 간지의 상이 있습니다. 10간 12지지의 독특한 상이 있고 또 간지가 합친 60갑자의 또 상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또 상이 자꾸만 달라집니다. 또 간지상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에는 또 궁의의 상이 있고 신살의 상이 있고 또 십실의 상이 있습니다. 그 외의 상을 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 상을 갖다가 우리가 잘 연구한다면은 그 사람의 부기빈천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비쳤다, 이게, 비쳤. 영. 그 그림자를 잘 보면 그 실체를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극히 통면의 세밀함, 구체적인 것을 잘 알려면은 이 상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친의 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없으면 관사를 아버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수는 부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식신이나 상관, 녹이나 비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를 볼 때 있어서도 남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처는 재다 그러는데 처만 지금 재가 없으면은 사주에 재가 없으면 아버지 없습니까? 마누라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죄 없어도 또 결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응? 근데 사주에서 볼 때는 죄가 없다면 죄를 생하는 식신상관도 죄로 봅니다. 또 여자 사주에서 관과 살이 여자 사주에서는 배우자를 지칭하는데 만약 사주에 관살이 없다 한다면은 또 관살을 생하는 죄가 배우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사주도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육친의 개념과 변용을 잘 알아야만이 육친의 그 기륭 여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의 다층의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층의양. 이 십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육친 통변의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신을 개념도 잘 모르고 너무 해석이 단순합니다. 십신이 상관이라 한다면 상관이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을 때와 상관이 관과 살을 볼 때와 상관이 재를 볼 때와 상관이 식신을 볼 때에 따라서 그 십신의 의향이 달라집니다. 의향이 달라집니다. 상관은 한마디로 기술성이요 예술성입니다. 이 상관이 독특하게 튀어나왔다 한다면은 단순한 기술성이나 예술성으로 가겠지만서도 여자 사주의 상관이 관과 살을 봤다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로 변합니다. 또 상관이 재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갖고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상관이 식신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집중이 되질 않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쁘게만 하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향으로서 나타나는 게 십신의 다층 의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사주를 잘 감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생이냐 극이냐 또 형충 회합 파 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이 아니요 극이 아닙니다. 생도 어떻게 생하느냐에 따라서 생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생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남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제어나 컨트롤도 되지만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충이라는 개념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충하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충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충은 뭐냐면 교역이에요. 교역. 교역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게 너한테로 가고 니께 나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역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견되면 중개요 무역입니다. 이게 중개요 무역.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내용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이 충의 개념입니다. 이게 충의. 근데 사주에 뭐 충만 있으면 뭐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도리어 충이 있는 사주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의욕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충도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할 때는 충괴라는 깨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의 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에서 흉한 것도 있고 충에서 동하는 것도 있고 충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충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작용합니다. 충에서 상하는 것도 있고 충에서 출하는 것도 있고 충에서 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러한 작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이라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합에는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청간 육합을 오합이라고 그러고, 지지는 육합이라고 하고, 또 삼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합은 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오합과 육합이 있는데, 오합은 뭐예요?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이런 것이 오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는 게 있어요. 각기가 합하면 토가 된다. 을경이 합하면 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런 작용이 없어요. 예? 그거는 하나의 상으로 보는 겁니다. 상으로 보는 거지 현실적인 작용은 합해서 뭘 만들어내지 않아요. 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삼합밖에 없습니다. 삼합밖에.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 삼합이다 되면 술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육합은 절대로 뭘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합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합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합해서 상하는 경우가 있고, 합해서 동하는 경우가 있고, 합해서 머무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뭐 인사신 사명이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신 사명이다 하는데 과연 인사신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주에 인사신만 있으면 사명이 되는 것이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또 반형이라는 게 있죠. 인사형이라든가 사신형이라든가 혹은 인신형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참 모호합니다. 만약에 인신이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충도 되고 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인신이라는 것은 인신이라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형의 개념보다는 충의 개념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사신이 두 가지 기능 갖고 있죠. 형도 되고 합도 됩니다. 사신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 형이 되고 어떤 때는 합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의무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합이 우선입니다. 합이 우선. 그 다음에 인사형이다 그러는데 인사형이 아니고 여기서 더 인사에는 형도 있고 무슨 작용이 있냐면 육해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해작용. 이 여러분들이 형충파해 하니까는 이 육해작용을 굉장히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은 육해작용이 충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천이라고 그럽니다. 천. 꿰뚫을 천. 다시 말하면은 충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충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마주와서 부딪히는 게 충의 개념입니다. 이 서로 차가 마주와서 부딪힐 때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차를 갖고 가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들이받는 겁니다. 앞에 보일 때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데 가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들이받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충보다 천이 더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뭐냐면 형의 개념도 있지만 천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형이냐 천이냐 하면 천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작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사주 분석을 잘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사주 분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미 같은 것도 축술미에서 충미 같은 것도 어디가 우선이냐 하면 여기서는 충이 우선입니다. 형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사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같이 짜여져 있을 때의 사명이라는 개념이 작용이 되지 두 가지가 있다 한다면 형의 개념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다른 개념으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파도 있고 해도 있지만서도 시간관계상 다 해석은 할 수 없고, 파도 여러분들이 육파가 있지 않습니까? 육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육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이 공부하는 겁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 그런데 실전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육파 필요 없습니다. 파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자묘파라는 게 있고 오묘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축진파, 무슨 자유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럴 때는 맞지 않는 걸 가감히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러한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이 생극과 형충해와 파해의 개념과 작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주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서도 우리가 용신의 개념, 이것은 컨트롤 타워요.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리적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 변화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리적 변화. 에너지가 어느 흐르고 있느냐.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 에너지의 성질은 어떠냐.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용신을 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상법을 보는 것은 한마디로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 네? 우리 3002세기에 살면서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법을 보는 것은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상법의 변형이고 전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온도가 확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얼음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됩니다. 예? 이건 상의 변화입니다, 상의 변화. 예? 그것이, 그 얼음을, 온도를 쫙 가하면은 어떤 인계치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물이 됩니다. 액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어떤 인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상의 변화를 일으켜 갖고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상의 변화입니다. 이 상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은 상의 전문가였어요. 상의 전문가. 뭐 어떤 조짐을 보고서 오늘 손님이 올 것이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신을 정했다 한다면은 그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 일곱 글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또 그 사주가 그릇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 설계에 비유한다면은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 한다면은 그 도시는 굉장히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가 되겠지만서도 만약에 그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도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 구조를 갖다가 만든다 하더라도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같이 맺는다 하면은 기분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주방에 있는데 냉장고는 저쪽 창고에 가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어떤 용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졌느냐 못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운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운을 잘. 왜냐하면은 용신을 제대로 잡았는데도 본명의 용신과 대운과 세운의 관계를 그 힘의 역학적인 관계, 화학적인 관계를 잘 모르고서는 엉뚱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을 읽어가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주를 사주로서 완벽하게 인생에 조망한다면은, 물론 100%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천과 인과 지로 나눌 때 하늘의 기운을 노라는 것이 사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냐? 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다릅니다. 또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조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한날 한시에 400명에서 500명 이상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주는 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운명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태어나게는 부모가 다르고 또 조상이 다릅니다. 유전인자를 다른 인자를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유전인자를. 그래서 우리가 통칭 말하는 관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관상.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음택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가렸습니다. 또 양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의 기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위를 받고 태어났느냐 또 어떠한 직위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변수가 또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보다 치밀하게 사주를 간명할 수 있겠지만서도 운명을 간명할 수 있겠지만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움직임이 되게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서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운을 볼 때에는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주만 가져도 그 사람의 운명을 대체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 5분 쉬고 차 한잔 하시고 내가 서너 가지 사주를 갖다가 풀이를 해드리는 걸로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존에서 현재 상당히 역술가로서 촉망을 받고 있고 또 대표적인 역술가가 한 분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내가 그 사람의 사주를 갖다가 이렇게 간명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 한다면은 참 그런데 공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일 나의 강의를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모라는 술사인데 그 사람의 사주가 을사, 갑신, 임자, 경술입니다. 그 사람의 운은 6대 운으로 나가는데 갑신, 개비, 이모, 신사, 경진, 기묘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임진년 현재 48세가 되겠죠.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사주를 분류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딱 봤을 때 첫째, 이 사람이 주도하는 기운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용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도하는 기운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월지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그 월지에 신금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 월지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투출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용입니다. 용신입니다. 한마디로
월지의 지장간에 두 가지 이상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서 어느 것이 천간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용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하는 기운입니다. 대표. 나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선수예요. 예? 이 신이라는 집안에서, 이 집안입니다. 이게 집안. 예? 혹은 국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혹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 신이라는 집안에서 어느 선수가 대표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선수가. 예? 어느 선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수를 뽑는데 선수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고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서도 과연 어떤 선수를 밖으로 대표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알겠지만서도 무토의 기운과 경금의 기운과 임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장남이고 이것은 차남이고 이것은 삼남입니다. 근데 장남과 차남과 삼남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대표자를 세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을. 근데 이 집안에서는 경금이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이 사주에서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보고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금이 잘 조화되면은 그 사람은 발전하고 출세하는 것이요. 경금이 얻어맞거나 경금이 무력해지면은 그 사람의 운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대표하는 기운은 경금인데 사주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경금에서 이렇게 을경합이 됐습니다. 을경합. 예? 을경합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나의 대표 선수로서 내가 경험으로 짜잔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을이 와서 합해버립니다.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인데 을이 와서 예? 옆에서 딱 붙들고서 뛰지 말라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자유스러워요, 부자유스러워요? 예? 예,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는 경금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묶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을목이 묶었지 않습니까? 을목이. 예? 그 을목은 우리가 십신으로 볼 때는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 예? 상관이 나를 묶었습니다. 예? 그러면 상관에 위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격적으로 보면 상당히 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상당히 유능합니다. 상당히 임기응변에 재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묶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를 묶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하다가도 막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말로. 성질 나면은 육두문자가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 부하, 수하인 아랫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랫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제자라든가 혹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호구 잡히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이게 상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번 사주를 잘 보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나쁜 점이 뭐냐면은 이게 식신 아닙니까? 식신.
식신과 상관이 동시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간에서. 이거는 용신이고,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집안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거는. 내 집안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상대 선수하고 잘 이렇게 견제를 하고 조화를 해서 뛰어야 내가 1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다른 집안에서 나온 대표 선수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천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 용입니다, 용. 용이고 동입니다. 다 움직이고 있고, 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하고 잘 융화가 되면은 참 좋은데, 나하고 융화가 안 되면은 뭐예요? 불편한 것이고, 나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상관이나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재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투출해야 좋은 건데, 이렇게 상관과 신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뭐냐면은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좋은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뭐 진짜 요새 뭐 멀티 시대다 해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하는 시대라 하고 있지만서도 어디 한 군데 집중이 안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욕심이 많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것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박학하다는 말은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일지에 뭘 깔았습니까? 양인을 깔았습니다. 일지에 양인을 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겁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겁재라는 것은 뭐예요? 음이 양을 보거나 양이 음을 봤을 때, 동일한 오행을 봤을 때 우리가 겁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겁재에서도 제일 강한 성능이 양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양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겁재인 동시에 양인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예요? 일지 아닙니까? 일지. 일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평생 동안 나하고 같이 다니는 게 일지입니다. 내가. 예?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예?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일지예요, 일지. 예? 일지.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성향이라든가 기질에서의 최대한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일지입니다. 근데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다, 양인을 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기적인 요소도 있고 한방한다, 욕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신금이 있는데 이렇게 사신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신합. 이 합반이라는 게 있죠. 합반. 합해서 묶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합반. 이 합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있으면 합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합반이 되는 겁니다. 합반. 네? 합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이라는 걸 갖다가, 합하면 좋고, 뭐, 충하면 나쁘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인데, 이 합이라는 것이 안 좋습니다, 이게. 사주에 합이 많으면 능동적이지 못해요. 능동적이지 못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게으릅니다. 앉아서 먹을 거 대동하기를 바라는 게 합. 왜냐하면 묶였으니까. 내가 손과 발이 묶였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면은, 마누라 부르든지, 자식을 부르든지, 엄마를 부르든지 해야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묶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인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수가 뭐냐면 재하고 이렇게 묶였어요. 재하고 묶였다. 인수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가 재하고 묶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이 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리 개념입니다. 수리 개념. 수리 개념.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수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건데 인수에 재가 합쳐져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수학적인 재능이 좀 뛰어날 수가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돈의 욕심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재가 있는 사주들이 대개 보면은 수학 같은 걸 잘하고, 그 다음에 공과, 이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개념이 강하니까. 네? 그 다음에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게 있어요. 술. 어? 이 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술이 또 시지에 있습니다. 시지에. 이 시주의 상은 뭐냐 하면은, 이목구비, 생식기 역할을 합니다. 생식기. 응? 근데 이 술의 개념은 뭐냐면, 유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또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편인성 아닙니까? 편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특수한 것을 공부한다. 예,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현학적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것이 대표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든지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가.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을 또 가만히 보면은 을경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이 연과 시에 이렇게 합을 이루어진 사주들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분야에 가든지. 어떤 분야에 가든지 자기의 세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좋든 나쁘든. 상당히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이 경금이 주도하는 기운이요, 나의 중요한 기운이고 용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금이 살아야만이 내 하는 일이 잘 나가고, 경금이 죽으면은 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운세상으로 봤을 때 청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청간과 지지. 이 청간은 뭐냐? 지지는 뭐냐? 청간은 뭐냐면 사회적인 운을 주도하는 게 청간입니다. 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세력입니다. 세다 이거. 그러니까 청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패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지는 그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청간에서 깨져도 지지가 튼튼하면은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표를 갖다가 추구하는데 청간이 좋으면은 목표를 달성하지만 청간이 깨지면은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지까지 흔들리면 아예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지가 빵빵하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업을 한다고 가게를 하나 냈다가, 시야에 분리해서, 가게를 정리해서 내가 한 1억 까먹었다. 그래도 지지가 받쳐주고 있으면은,
내가 까먹은 건 까먹은 거였으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후방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간 지지가 다 깨지면 그건 뭐 완전히 나의 후방도 깨지고, 에? 나 하는 일도 깨지고 다 그냥 망가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운세를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제 워낙 머리가 좋은 것만은 사실이라서 이렇게 상관 같은 게 작동이 되면요. 상당히 공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그런데 집중력이 강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실증을 많이 느껴요. 한 번 본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또 새로운 것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보면 개임신경으로 이 금을 갖다가 부조하는 쪽으로 잠깐만 가죠. 그러니까는 천간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지를 가만히 보면 미오사로 갑니다, 이게. 이게 재운으로 가는 거죠, 재운으로. 네? 재운으로 가는 거. 네? 그러면은, 인수인데, 인수를 극하는 게 재 아닙니까, 재. 인수를 극하는 게 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가는 길에 자꾸만 방해가 많다는 겁니다, 방해가. 네? 방해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재운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재운으로 가게 되면은 뭐냐면 공부 잘 안 해요. 공부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대개 뭐냐면 초년에 이렇게 재운으로 가게 되면은 부모님도 받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재운으로 초년에 가게 되면 말이죠. 대개 내 아들이 재운으로 초년에 간다 그러면 아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갖다 준대. 많이 벌어서. 공부는 하지 않고, 지 목표가 돈 많이 벌어. 왜냐면 재운으로 오기 때문에. 재운으로 오게 되면은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일 많이 합니다. 뭐 여자를 사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놀이에 빠진다든지, 예? 요새 학부형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애들들이 이 뭐야 게임에 빠져갖고서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속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기말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하다가 밤새입니다. 이력도 많으니까. 그래갖고, 그 성적 잘 나오죠. 저놈은 천재야. 공부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예? 벼락 공부를 많이 해, 벼락 공부. 원래 머리는 좋으니까. 예? 벼락 공부. 근데 원래 뭐 타고난 게 인수성이니까, 뭐 머리도 좋겠지만서도 이렇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이모운에 가서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고 뭐냐 하면은 이 재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재연관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계통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금융계통. 그러다가 임신계유 갑술년, 임신계유 갑술년 하면은 이게 몇 살이냐 하면은 을사병호 정미무신기유 경술신에 임자하니까는 28, 29, 30살. 잘 나가는 거죠. 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을해년에 딱 들어왔다 이겁니다. 을해년에. 을해년이 31살 아닙니까? 을해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을해년. 예? 을경이 합해서 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다시 을이 와서 다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경금을 갖다가. 예? 거기다가 지지로는 해가 오지 않습니까? 해가.
예? 이 해가 오게 되면은, 왜냐하면 화운이 나한테 나쁜 거기 때문에 해가 오면은 수국하에서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대운이 화운으로 흐르고 있는데 세운이 해자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기운이 이렇게 역세합니다. 기운이 역세. 예? 기운이 역세합니다. 예? 기운이 이렇게 역세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해년이 뭐예요? 신사대운의 을해년입니다. 그러면 천국지충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천국지충. 예? 을신충, 사해충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때는 아주 인생 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금융기관에서 펀드 일을 하다가 잘 나가다가 그 을해년에 크게 실패해갖고서 낭패를 봐서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을해년 다음에 병자, 청축 이렇게 흘러갑니다. 병자, 청축. 예? 그러면 신사대운의 지지로 세운으로 해자축으로 가니까 역세를 하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을경합, 병경극, 정경극.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되는 일. 거기다 이 사람은 편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은 자기 사주 그릇대로 찾아갑니다. 사주 그릇대로. 예?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이 어렵다, 예? 힘들다 한다면은 뭐예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콩나물 장사로 돈이 없다면은 뭐 이런 게 하나 가잖아요. 근데 사주에 유용적인 요소가 많은 여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생겼는데도 자기 사주의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힘들어서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 갔다. 뭐 좋은 얘기야. 그럼 다 술집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생산 공장에 가서 힘들게 뭐 일해갖고 버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해갖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반응은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느냐?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편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때부터 철학적인 관점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있는 것인가? 예?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백수가 됐다고, 내가 뭐 잘 안 된다고 전부 다 철학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자기의 사주에 그러한 인자가 있으면 그러한 인자를 찾아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 혹자는 내가 선택했다 이러지만서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게 사주구조가 돼 있으면 자꾸만 환경이 그런 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막말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누가 돈을 주고 가서 들으라 해도 안 들어요. 돈을 주고 가서 들고 가서. 예? 내가 그런 시간에 뭐 영화나 한 편 보든지, 당구나 한번 치든지, 예? 뭐 다른 거 하지, 뭐 골치 아프게 뭐 갔었네.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주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요인이 없으면 누가 뭐 돈 주고 가서 들어라 해도 안 들어요. 돈 필요 없다. 그러한 것과 같이 사주에 어떠한 요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요인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운명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또 영민하니까는 급속도로 발전이 되겠죠. 급속도로. 네? 그리고 이렇게 인수격의 식이나 상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 방면에 탁월합니다. 문화 방면. 문화 방면. 그래서 이 사람이 쭉 해갖고서 자기가 참 이렇게 연과 시에 합의되니까는 영향력이 크죠. 이 사람이 뭐 강의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밝힌다 이런다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전파력이 강해요. 사주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론이 옳든 그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제 사주의 무서운 요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농담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좀 유머스러워야지. 좀 농담도 하고 좀 웃겨야지.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썰렁합니다, 하도. 썰렁해요.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사주에, 인자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또 어디 가서 막히느냐 하면 또 을병정에서 또 막힙니다. 을병정. 다음에 을병정이 어디냐? 의류, 병자, 병술, 정해가 또 을병정입니다. 천간으로. 어? 잘 나가다가 을병정에 와서 또 이 사람이 쉬게 됩니다. 진로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지지에 유술, 금과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이제 뭐냐면 경진대운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경진대운이에요. 왜냐하면 묶여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경금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에? 내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갖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새 타이어 딱 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 에? 그런 식이에요. 경금이 묶여서 이게 쓸 수가 없는데 새로운 경금이 딱 출현하지 않습니까? 에?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술 활동이 강한 거죠. 이때는. 인수니까. 그런데 그 운에 을병정이 또 왔다 이겁니다. 새로운 게 왔는데 또 을경합, 병경고, 정경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 잘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지지로 유술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인수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학술 발표 같은 거 혹은 저술한다든가 책은 발견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공경에 처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 이 사람이 다시 무자 기축년을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수는 관성이 와야지 좋습니다. 관성이. 관성이 자기의 벼슬이요, 직이요, 사회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니까는 이때부터 다시 활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사주를 갖다가 제가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걸 갖고서 어디 가서 뭐 물어봤더니 뭐 신앙,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신앙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약하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에? 신앙하니까 뭐 을목이 용신이다, 간목이 용신이다, 혹은 재가 용신이다 막 이래요. 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맞거든, 운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갖고서 뭐 종격이니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아, 나는 인수를 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선생님. 예. 저기 을목이 연지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간목이 있으면은 을목이 간목을 감고 올라가는데 바빠서 이쪽까지 와가지고 학구를 하려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의경합이 아까 범위가 넓다고 했는데 예, 예. 바꿔져버렸는데 그것이 문 그러니까는 그거는 작용으로 보는 거고 합은 예, 그다음에 경지상 영향력이 넓다는 것은 상으로 본 겁니다. 상. 예? 연시가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 영향력이 크게 번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법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용법으로 보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주를 예를 들면은